네, 안녕하세요. 박중섭입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5% 정도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강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면서 오늘 장 리뷰하고 이번 주 시장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개장 시에 살펴봐야 했던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전후로 환율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야간에 1390원을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환율이 이 재무장관 회의가 끝난 시점 이후로 계속 올라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획기적인 환율 하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외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으나 구두 개입 정도로만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환율 방어에 대한 데드라인 마지막 주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환율을 잡을까 싶었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조금 사라진 셈이죠. 이번 주에 당국은 최대한 환율을 낮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월이 되면은 이제 새벽 2시까지 런던 거래소 시간 기준으로 좀 연장이 되는데 어떤 환투기 세력이 야간에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최대한 낮춰놔야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1390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외국인들의 상방 베팅 속에서 언제든지 1400원대로 치고 달릴 위험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7월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최대한 공간을 좀 확보를 해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1390을 또 넘어서려고 하고 있으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 대비 야간에 지금 우리 야간 선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야간 선물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거는 밤 사이에 환율이 5원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간 선물이 좀 강했긴 했었죠. 근데 오늘은 그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야간 선물이 뭐 떨어지진 않아요. 나스닥의 강세로.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제까지 이제 3연속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뭐 출발 전에 막 6% 하락하는 분위기를 막 보이면서 테스트를 좀 깊게 했었죠. 그 상태에서 하락 압박을 받으며 출발했고 밑에서 떨어져서 출발을 했는데 하락 출발 후 양전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은 시장에 바이더딥 현상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떨어지는 물량을 받으면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시장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따라 좀 깨지기 마련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아직은 떨어지면 주워 담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배당 앞두고 배당 관련된 돈들이 좀 들어온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8만 사수 여부를 좀 주목해야 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강하게 출발했죠. 오늘 보합 출발했었고 장중에 8만 1,800까지 솟구쳤다가 막판에 외국인들의 단타 물량과 함께 조금 떨어지면서 8만 100원을 위협했다가 8만 800원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결국에는 8만 사수를 했고요. 오후 2시 반 이후 흔들면서 윗꼬리로 마감했고 어제 오늘 수급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수급 대비 어제 수급 대비 강한 모습과 뭐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삼성전자의 힘이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장에서는 외국인이 선물 반발 매수가 좀 있었고요. 기존 매수 포지션을 일단 방어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어제 매도했던 금액 정도인 총 6천억대까지 환매수가 확대되다가 마지막에 일부 단타 물량이 나오면서 2,779억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선물 흐름 보시면 여기 보시면 6천억대까지 이렇게 확대되다가 마지막에 쭉 떨어지고 마지막에 또 투신의 공격적인 종가 베팅에 외국인은 종가에 매도를 하면서 끝이 났죠. 자, 이렇게 일단 장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간단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제는 PC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됐죠. 또 그 다음에 반기 배당 일정 앞두고 매수세가 오늘 조금 강했습니다. 특히나 현물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400억 매수,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2,500억 가까운 코스피 매수가 있었고요. 일정상 내일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 일정을 좀 보면요, 이렇게
상반기 배당을 위한 매수 마감일은 이제 내일까지 매수를 해야 유효하고요. 6월 말에 이제 주요 배당 기업들을 보면요. 분기 배당으로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요게 이제 오늘 적극적인 배당 자금이 들어왔었죠. 배당 관련한 자금. 그다음에 금융주들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관된 종목들이 이제 분기 배당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SK텔레콤, KT, CJ제일제당도 요즘에 최근에 흔들림 없이 탄탄하죠. HD현대, HD현대마린솔루션, 현대차유성, ITX 등 지금 배당을 받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증시 상황 대비 다른 종목들 대비 여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온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매도 금지 연장 효과로 올라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있지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효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일단 배당 사유로 본다면 이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평균적으로 아닌 종목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조금 더 강했던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중간 배당은 현대모비스, LG전자, KTNG, 동국제강, 동국홀딩스, 두산밥켓, GKL, 메코린프라, 한국셰일석유 등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일정이 끝나면 이들이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는 이들 움직임이 강할 수도 있겠죠. 내일까지 물론 꽉 채우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다음 내일 모레가 되면은 이제 힘이 또 약해질 수 있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다음에 그 뒤에는 PC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선물 미결을 늘리는 신규 포지션은 금융투자의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결이 올라가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금융투자의 선물 매도 포지션입니다. 금융투자는 최근에 풋옵션을 좀 모으다가 최근 한 2, 3일 정도는 풋을 안 샀죠. 시장이 떨어지니까 풋을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고 콜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양봉치고 올라가니까 풋을 샀습니다. 그래서 양매수 균형을 맞추던 찰나에 다시 풋을 늘려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는 지속적으로 선물 매도 쪽의 미결을 늘리는 중입니다. 그것도 좀 참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미결을 줄이는 환매 포지션은 오늘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우세했습니다. 외국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도 물량을 환매수로 접근을 하면서 오늘 선물에 대해서 당일 실현 수익 5억 이상 찍으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투신권은 2일 전에 대량 매도가 있었죠. 루틴을 벗어나는 5천억 이상의 종가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 물량은 어제 일부 줄이고 현재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로 3천억대의 투신 선물 매수가 있었음에도 누적은 약간의 매도 우위로 지금 남겨져 있는 상태고요. 양쪽 다 미결을 키우는 매수 쪽 매도 쪽 모두 다 미결을 키우는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막판에 급락을 했고요. 외국인은 달러 선물 매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뭐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막판이 급락 나온 사유 중에 하나가 일단 외국인들의 오늘 당일 단타가 좀 있었다라는 거. 삼성전자 급락과 함께 삼성전자 뭐 1,000원 정도 내려갔으니까요. 급락과 함께 선물도 같이 조절이 되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달러 선물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오후장에 재무장관 회의를 기점으로 다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793억 매수로 끝났는데 이렇게 되면서 누적 달러 선물 매수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들어서서 환율 추가 상승을 보는 외국인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환율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 올라서서 계속 유지되고 있죠. 이 빗각 추세를 넘어서서 조금 조정나면서 여기를 찍고 또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를 빗각을 완전히 하향 이탈하기 전까지는 환위험에 좀 신경을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은 W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외국인의 어젠가 엊그젠가 이제 설명드렸죠. 이제 W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까운 행사가는 양매도 포지션 이렇게 양매도 포지션 조금 이상하죠 그림이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가까운 포지션은 잘라내면은 양매도 포지션 요거를 확대를 시키면은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양매도 포지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먼 쪽 외과에는 공격적인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박스 지금 가둬놓고 있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시장이 이틀 동안 갇혀져 있는 자리 제가 어제 레벨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드렸죠. 시장이 지금
시장이 지금 추세를 지키거나 꺾이는 데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될 단계 3단계. 1단계 시장 추세 중에서 이 6월 18일과 6월 19일 갭 자리를 지키는 1단계. 여기부터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2단계 여기 밑에서 5월 31일부터 올라오는 이 빗각 추세의 하단 여기를 지켜야 된다. 3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6월 18일과 19일 사이에 생기는 갭 하단 여기를 지켜야 된다. 1, 2, 3단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과 어제 보시면요. 1단계와 3단계 사이를 넘나들면서 거기서만 거래됐습니다. 그쵸? 갭을 어제 모두 다 메꾼 상태에서 다시 꼬리를 달아서 올라왔고 오늘도 그 갭 자리를 침범 살짝 커버하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딱 1번 자리를 다시 돌파하지 않는 선상에서만 마감했습니다. 즉 움직인 자리가 여기서 생긴 갭에서만 움직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틀 동안이요. 그러면서 옵션의 프리는 쭉쭉쭉 빠졌고요. 외국인들의 양매도 포지션이 가까운 쪽 양매도 포지션이 수익이 잡히고 있겠죠. 즉 아까 W자에서 외국인들은 요 구간에서는 최대한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중간 가격, 지금 가격이에요. 그러나 변동성이 생기고자 할 때는 빨리 그쪽으로 힘을 쓰려고 하겠죠. 어느 정도 구간은 가만히 있되 갑자기 변동성을 줄 때는 그쪽으로 힘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은 잔존일까지 12거래일 동안 언제든지 갑자기 튀어 변동성 생기는데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되고요. 네 번째 이제 종료시 체크를 해보면 이제 선물은 381.55에서 381.95로 종료했습니다. 자, 오늘 381.5가 좀 중요한 라인이었죠. 제가 파생반에 오늘도 381.5에 대해서 말씀을 장 전부터 이제 적어 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여기서 381.5 부근에서 막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제일 먼저 활용할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베스트는 381.5 여기서 한 차례 먹고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였어요. 욕심 안 부리고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내는 게 1번.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서 오늘 목표 수익을 달성했으면 오늘로 종료를 하는 것이, 그럼 조기 퇴근하는 거거든요. 오늘 얼마나 빠른 조기 퇴근이 가능한 날이었습니까? 딱 저거만 노렸으면. 가만히 있다가 오늘 1차 저항 라인 활용해보자 해서 딱 381.5 했다가 근처 뭐 381.3, 4, 5, 6 해가지고 분할로 매도 주문을 걸어두고 매도 체결이 되면 이제 매도 체결이 됐으니까 나는 커트를 생각하면서 커트가 되지 않으면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입했으면 오늘 여기서 목표 수익 달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죠. 그렇게 실제로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아침에 이게 시간이 몇 시입니까? 아침에 오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아침 9시 11분 9시 본장 개장하고 10분 정도 내에 오늘 매매를 마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일찍 마쳤으니까 오늘 한번 날 잡아볼까? 라는 또 욕심을 부렸으면은 또 꼬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락 출발해가지고 매수 전환을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막판에 또 흔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꼬일 확률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침에 수익을 내고 그냥 끝냈으면 그걸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다른 일을 하면서 보낼 수도 있고, 조기 퇴근해서 일당을 번 거랑 똑같은 겁니다. 조기 퇴근 10분만 했으면 땡큐죠. 예.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기 퇴근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계속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글 한번 자세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이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정해진 일당을 조기에 완료하셨으면, 특히나 오늘처럼 10분 내에 완료하셨으면 반드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땡큐! 10분 내에 내 일당했어. 오케이, 끝, 꿀. 이렇게 끝내야 돼요. 포지션을 잡는 것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포지션을 쥔 시간이 많을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포지션 자체가 리스크니까요. 그래서 내가 먹을 구역에서 노려서 일찍 일당을 하셨으면 멈춰야지 계속 하루 종일 진입 청산을 반복하다 보면 물론 더 버는 날이 있겠죠. 그러나 그 습관은 결국 더 뱉어낼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대비, 내가 투입한 시간 대비, 굳이 노동이라고 표현한다면 노동 시간 대비 이익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것부터 지키는 게 데이 트레이딩의 첫 순서입니다.
정말 전문 스캘핑 하시는 전문 스캘퍼 분들도요. 전문적으로 스캘핑 하시는 전문 스캘퍼 분들도 절대로 하루 종일 내내 포지션 잡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윙성으로 매집해서 모아서 그런 이제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는 매매는 예외예요. 합성을 구축한다든가 해지를 한다든가 하면서 보유에 넘어가는 것은 고의적으로 내가 계획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제외. 내가 당일에 끝나고자 하는 그 데이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일에 반드시 마감하려고 하는, 끌려다니면서 의도치 않게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당일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꾸준히 성공하시려면 기본 수칙이라는 겁니다. 전문 스캘퍼도 하루 종일 매매하지 않고 스나이퍼처럼 한 샷 한 샷 낚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을 때, 비 올 때는 낚싯배를 안 타잖아요. 그럼 낚싯배 타기 금지한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야 오늘 좀 어려운데 수급이 좀 헷갈리는데, 이럴 때는 접근을 하지 않는 거죠. 포지션을 안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맑을 때, 날씨 맑을 때 낚싯배를 타고 가서 내가 필요한 스팟에서만 낚시를 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롱런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4번 종료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신이 종가의 선물 신규 매수를 약 3,200억 정도 위로 땡기면서 진입을 했고요. 2일 전에 대량 매도는 일부 줄이긴 했지만 아직 꽤 남아있는 것으로 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투신이 종가에 선물 매수를 3,200억을 했는데 루틴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5천억 이상 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애매한 포지션의 상승 베팅이라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투신이 종가에 5천억 이상 베팅을 했으면 회심의 베팅이라고 보고 확률이 조금 높은 편인데 그 정도까지는 못 미쳤어요. 그래서 루틴을 크게 벗어나는 물량은 아니고 엊그제 투신의 5천억 종가 매도 후 다음날 하락 확률이 높았던 것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한 500억 1, 2천억 수준의 흐름보다는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죠. 외국인은 매수를 축소했습니다. 요 점도 살펴야 돼요. 투신은 매수했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수 정리 포지션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투신이 호가를 오늘 0.4포인트 종가에 올렸는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거기다 대고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투신이 올려준 호가에 매도했다. 외국인은 반대로 오늘 들어온 매수 물량을 반 이상 뱉어내고 종료했다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다면. 나스닥은 제가 오늘 장중 라이브 방송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나스닥의 포인트는 여기다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으로 보시면 나스닥 지금 전일 음봉 선물이에요. 현물과 흐름이 좀 다릅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선물은 이어지죠. 대부분 선물은 여기서 이 전 음봉을 모두 커버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부터 다시 상방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몸통의 하단을 이탈하기 전까지 커트를 잡아야겠죠. 그 반대로 바꿔 말해서 그거 돌파하면 우리 증시도 가던 추세 대 비값 다시 위로 올라서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을 전일 몸통 음봉의 상단부를 기준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상승 추세를 계속 보일 때 음봉을 보이면 그 음봉을 모두 통과하는 지점부터 상승세가 다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통과하고 흔들 수는 있겠지만 재차 다시 돌파하면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죠. 이렇게 완전히 흔들 때 제외. 물론 당연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음봉의 하단을 다시 이탈하면 하락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 골디락스 형태가 지속될 때는 음봉이 발생하면 그 음봉의 몸통을 모두 커버하는 지점부터 다시금 이어가면 되고요. 이 몸통의 하단을 이탈하면 추세 하방 전환이나 조정에 주의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보시면 전일 음봉을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지 여부와 우리 증시를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넘어가면 우리도 추세를 이어서 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간에 강해서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이 코스피 매수가 오늘 꽤나 많이 나왔죠. 코스피 쪽에서 4,857억, 코스닥 쪽에서 1,097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선물 외국인 매수는 793억 종료했고요. 누적 대량 매수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달러 선물 매수는 만기 이후에 1조 원 정도 지금 누적이 되어 있고요. 롤오버 포함 약 2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외국인들은 달러 환율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번째, 반기 분기 배당 앞두고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 양시장 1,400억 이상 매수했고 기관의 코스피 매수가 2,400억대로 마감했습니다. 금융투자의 풋옵션이 12억 매수로 양매수 균형을 이뤄가다가 다시 풋옵션 쪽으로 슬쩍 기울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유럽 리스크를 간단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에 지금 정치 리스크가 있는 시기죠. 지금 오늘도 유럽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하원 1차 투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30일이고요. 결선 투표인 하원 2차 투표는 7월 7일에 실시합니다. 극단주의 정당의 집권은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EU에도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재정 준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세 번째, 프랑스 CDS 프리미엄이 확대될 경우 독일 등 유럽은 재정 여건을 사유로 프랑스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서 이제 유로존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면서 지금 증시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 증시는 하락 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재차 하락 위험이 분명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선거 결과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 중동 리스크, 여섯 번째 중동 리스크고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게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죠. 확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이를 통해 원유가 상승할 수 있죠. 유가가 상승하고 차후 그 유가 상승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늘어나면 금리 전망에 또다시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요 일정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6월 25일 화요일 2시 30분에 한일 재무장관 회의 열렸죠. 이제 끝났고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위해 7월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우리 정책을 일본이 지지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두 개입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이상의 정책은 없었고요. 27일 목요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1분기 GDP 발표도 있고요. 이거는 예상치 1.3% 이전과 동일합니다. 예상치가. 6월 28일 금요일에는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90분간 서서 토론을 하는데 이때 혹시나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우리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에게 부정적인 움직임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PCE 발표가 밤에 있죠. 이전이 2.8%였고 예상치는 2.6%로 다소 개선되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렸던 6월 30일에는 프랑스 하원 1차 투표가 진행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장 정리를 했고요. 남은 시간 편히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